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입니다. 자, 무무로에서는 이제 지난 6월부터 매달 한 번씩 신인 드래프트 관련 내용을 이제 다뤘는데요. 자, 2023 KBO 신인 드래프트까지 이제 단 나흘밖에 남지 않았어요. 자, 윤세호 기자가 바로 어제까지 각 구단 스카우트들에게 자, 팀 이제 최신 버전을 취재를 했어요. 네, 이제 어느덧 종착역이 눈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네네, 그렇죠. 네, 이제 사실상 미팅 다 끝냈고요. 스카우트팀은 시나리오를 거의 다 마친 상황이거든요. 드래프트 시나리오를. 그래서 아마도 오늘 말씀드리는 게 가장 최신 버전이자 마지막 버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야. 탑 5는 거의 확정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야구계 그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의견이 1순위부터 5순위까지 사실상 확정이 됐다. 뭐 제가 이전 시간에는 탑 2를 말씀드렸는데 이제 탑 5는 확정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지금까지 흐름으로 놓고 보면은 3순위 롯데는 김범석, 4순위 NC는 신영우, 5순위 SSG는 김범석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1라운드에서 사실 야수 뽑기 쉽지 않다라는 얘기가 많았었는데 네. 아니, 야수가 2명이나 들어가네요, 탑5에. 네, 그래서 네. 제가 사실은 집중 취재한 부분이 네네. 6위부터 10위까지 구단인데 네. 그 구단들의 의견이 이랬어요. 신효호가 남았으면 저희가 잡겠지만 김민석이 남았으면 저희가 뽑겠지만요. 김범석이 저희까지 오면 당연히 뽑겠죠. 사실상 그래서 탑5는 결정이 됐다라고 지금 보이고 있고요. 그 안에서 3위에서 5위까지 혹시나 달라질 수도 있지만 네네. 그래도 탑5 5명에 들어가는 선수는 그대로일 것 같다라는 게 지배적인 의견입니다. 지금. 그렇구나. 아니 다른 선수들은 뭐 예상했던 부분도 있습니다만 네네네. 야수 최대어라 불리는 이 김민석 선수 있잖아요. 휘문고등학교 내야수. 네네네. 이 생각보다 좀 앞순위 지명된 게 아닌가. 이 부분이 좀 약간 놀랍거든요. 네, 근데 사실 김민석 선수는 뭐 여러 가지 사건도 하나 있었고요. 그러면서 주목은 굉장히 많이 받아왔어요. SSG와의 그렇죠. 네, 그래서 김민석이 1라운드에서 지명되지 않으면은 2라운드에서는 절대 못 뽑는다. 이거는 공통된 기류였고요. 그러면서 그렇다면은 정말 야수가 필요한 구단인 뭐 SSG가 당연히 뽑겠지 않을까. 그리고 바로 뒤에 있는 구단들도 김민석 선수를 굉장히 노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 지금 흐름상 놓고 보면은 뭐 기류가 좀 바뀌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게 이 김범석 선수에 대한 평가입니다. 경남고등학교 포수죠. 네, 대통령배부터 그야말로 수직 상승을 했습니다. 네, 이 선수가 정말 그 나무 배트를 쓰기 시작한 이후에 가장 많은 홈런을 친 고등학생 선수가 지금 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 타격에 있어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라는 의견이 굉장히 강하고요. 사실 한 구단에서 김범석 선수를 이제 1라운드 중후반에 지명할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최근 상세가 워낙 강렬해가지고 우리 구단은 아무래도 안 될 것 같다라고 사실상 확 단언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최근 모습은 그야말로 뭐 매 경기 실전을 하면서 기량이 느는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상 야수 넘버1은 김범석 선수로 결정이 되는 분위기입니다. 제가 지금 이제 김범석 선수, 김민석 선수 다 아주 잘 알죠, 지금. 네. 직접 또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렇죠. 지금 계속 이제 같이 뭐 경기도 해봤고 여러 가지로 뭐 옆에서 보는 어떤 모습들, 연습하는 모습들 이런 모습들을 다 봤을 때 확실히 김범석 선수 또 김민석 선수 이런 선수들은 그러니까 무조건 1라운드가 넘어가서는 안 되는 선수들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김민석 선수도 직접 경험해 보셨죠? 그렇죠. 이제 김민석 선수도 직접 경기하는 것도 봤고 또 사실 이제 학교 이제 고등학교 이제 후배이기 때문에 제가 학교도 좀 자주 찾아가면서 좀 연습하는 모습들도 많이 봤거든요. 바로 이제 김민석 선수인데 휘문고등학교 출신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또 한 구단이 이제 1라운드 후반 지명권이 있는 구단에서 김민석 오길 정말 바랬는데 우리 순위까지 그냥 안 된다고 생각한다. 우리 순위까지 오면 정말 좋겠지만 안 된다는 마음으로 드래프트 준비하고 있다라고 했고요. 오늘 이제 오전에 미국이랑 이제 세계 청소년 선수권 대회 할 때 김민석 선수가 96마일인가 그 공을 정말 정타를 잘 때렸어요. 그게 97마일 좌투수였죠. 그게 안타가 되지 못했지만 맞아요. 정말 좋은 타구를 알렸거든요. 전 그 모습 보면서 와, 왜 김민석을 스카우트들이 주목을 하나라는 게 단번에 이해가 가더라고요. 맞아요. 이 선수의 가능성은 정말 무궁무진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사실 과연 야수를 얼마나 뽑을까? 1라운드에 야수가 지명이 되겠어? 이런 의심도 있었지만 이 의심은 그냥 사라졌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탑2 야수 2명이 다 탑5 안에, 그러니까 최소 5순위 안에 지명이 된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보통 이제 5순위까지는 좀 야구를 좋아하시는, 고교야구에 관심 많으시는 분들은 잘 알고 계세요, 사실은. 근데 이제 6순위부터가 사실은 저도 좀 많이 궁금하거든요. 진짜 궁금해요. 자, 좀 궁금증을 좀 해소 좀 해주세요. 네, 사실 6순위부터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게요. 이제 네. 오른손 투수들이 쭉 나열돼 있어요. 근데 이게 구단마다 이 오른손 투수들에 대한 가치 평가가 조금씩 다릅니다. 아, 이제는 달라지는 거예요? 네, 점점 이게 좀 갈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일단 특급 우투수 3명을 꼽는다면은 장충고 이진아, 인천고 이호성, 그리고 대전고 소영진인데 이 세 선수만 놓고 봐도 구단마다 좀 평가가 달라요. 어느 구단은 누가 더 좋다, 어느 구단은 누구는 좀 1라운드급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고 있어서 그러면서 갈리고 있고요. 그리고 또 사이드암 투수가 필요하다면은 대구고 김정우 선수 아하. 당연히 뽑아야 됩니다. 네, 사이드암 최대로 볼 수 있고 또 다크호스가 있다면은 대구고 이로운 선수인데 이로운 선수가 최근에 굉장히 가치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일단 이진아 선수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이진아 선수가 그 투구 메커니즘이라든지 그 신체 조건이라든지 뭐 제구력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평가가 좋습니다. 다만 최근에 구속이, 그러니까 3학년 들어 구속이 좀 떨어진 부분이 우려가 되고 있는데 적응이죠. 이 스플리터는 거의 뭐 완성형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이제 뭐 이호성, 소영진 선수 이제 지금 이호성 선수 나오고 있는데 이 선수들은 정말 비슷해요. 이호성 선수와 손흥민 선수는 누가 더 낫다고 하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신체 조건들도 다들 정말 좋네요.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이호성, 손흥민은 정말 우위를 가리기 어렵다고 하는 스카우트가 있을 정도로 두 선수는 그냥 순위가 맞으면은 순번이 맞으면 뽑으면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두 선수 이진아 선수까지 세 선수를 두고 너무 어려운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금 구단들입니다. 그렇구나. 아니 보시면 네네. 지금 그 투수들 다 좀 평가가 좀 다르잖아요. 근데 사이드암 투수 같은 경우 한 명밖에 또 없는 게 있네요. 그렇습니다. 김정훈 선수가 일단 사이드암 중에서는 가장 좋다라는 평가인데 오늘 사실 이제 미국과의 경기 보면은 그라운드도 너무 낯설고 그리고 비가 오면서 사실상 그라운드 적응을 못한 채로 지금 최강 팀인 미국이랑 붙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뭐 오늘 뭐 윤영철, 김세현 선수가 좀 안 좋긴 했지만 그래도 자기 밸런스로 던지는 투수들이 있었어요. 제가 봤을 땐 그 중에 한 명이 이 대구고 김정우 선수였거든요. 맞아요. 김정우 선수 모습 보니까 굉장히 낯설고 어려운 환경에서도 자기 그 투구 밸런스로 던지는 모습 보고 이 선수 왜 주목하는지 알겠구나라는 생각이 한 번 더 들었고요. 네. 또 한 명 더 뽑자면 이제 이로운 선수 말씀드렸는데 저는 이로운 선수가 어떻게 보면은 정말 정말 앞순위에서 탑 5까지는 아니지만 6위부터 10위 사이에서 예상보다 빠르게 이로운이 지명이 되네? 네. 이런 일이 저는 벌어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확실히 힘이 느껴지더라고요, 이로운 선수. 네, 그래서 이로운 어찌 선수. 보면 구단마다 평가가 또 차이가 많이 나는 선수가 이로운 선수인데 이로운 선수에 대해서 굉장히 높게 평가하는 구단도 있기 때문에 이로운 선수가 위에서 지명이 되더라도 빨리 지명이 되더라도 놀랄 일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강성철 아나운서 그 야구라에서도 모의 지명 이런 거 했었잖아요. 비슷 찍었는데 사실 이로운 선수 네. 저는 굉장히 높게 평가했어요. 네, 이름도 굉장히 또 이로운 되게 좋은 이름을 갖고 있고 해서 상위 픽을 했는데 지금 이제 6순위부터 쭉 선수들 뽑아봤을 때는 지금 투수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앞서 얘기했던 그 두 명의 야수를 제외하고도 1라운드 쪽에 또 관심 깊게 지켜봐야 될 좀 야수들이 좀 있을까요? 이게 좀 대반전인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1라운드 마지막 네. 10순위 지명권을 가진 KT가 지금 이 판도를 뒤집어 엎을 수 있는 그런 구단으로 지목을 받고 있는데 사실 이강철 감독이 한번 넌지시 힌트를 건넸습니다. 우리 구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내년에 군복무 마치고 돌아온 투수 자원도 있고 근데 반면에 지금 내야수가 너무 시급하다. 맞아요. 내야수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면서 우리는 1라운드에서 야수 지명 생각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네. 그 대상이 누굴까 찾아봤는데 천안북일고의 김민준 선수가 지금 KT에서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KT 이충무 스카우트 팀장이랑 어제 통화를 했는데 고등학교, 대학교 다 통틀어서 내야 수비는 김민준이 최고다. 네, 수비 범위, 포구, 송구 다 지금 드래프트로 지명할 수 있는 선수 중에 최고라고 평가를 했는데 물론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어요. 1라운드에 그냥 정석대로 투수를 뽑고 2라운드에 김민준 뽑아도 될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김민준의 수비력을 봤을 때는 2라운드에서 뽑지 못할 수도 있다 이런 지금 예상도 있습니다. 사실 김민준 선수가 문전빈 선수와 함께 이제 천안북일고에서 최고의 키스톤 콤비를 이루면서 그렇죠. 문현민이라고 이루수 또 유명한 선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둘이 굉장히 주목을 받았는데 좀 올해 기복이 좀 있었어요. 김민준 선수가 그 신세계 이마트배까지는 좋은 모습 보여주다가 그 이후에 좀 이제 고전하는 모습 나오면서 가치가 떨어졌는데
그래도 수비하는 모습, 기본적인 수비력을 놓고 봤을 때 김민중만한 내야수가 없다라는 평가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KT가 정말 깜짝 픽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지금 생각이 들고 예상도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KT가 1라운드에 김민준 선수 만약에 지명을 하면은 2라운드 초반 또한 다시 또 굉장히 혼란의 도가니가 되는 그럴 수 있겠네요. 또 한 번 또 지형도가 바뀌는 거죠. 그래서 KT의 선택을 주목해봐야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저는 경북고등학교 박한별 타자도 상당히 좋아 보이더라고요. 예. 아니 또 MC 우리 박용택 위원이 네네. 참 보면은 선수로 다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네. 되게 잘 찍으실 것 같아요. 근데 참 너무 좋아요. 너무 좋고 지금 그런 이제 고등학생들 네. 저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구나 이런 것들도 알 수 있고 너무 좋은데 사실 지금 이제 또 팬분들은 또 이 부분에서 좀 궁금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좀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이 있었죠. 김유성 선수. 맞아요. 네, 김유성 선수가 그럼 1라운드에 지명이 될 것인지 또는 뭐 몇 라운드에 지명이 될 것인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궁금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거든요. 네, 제가 사실 그 전에 누누이 변수가 될 수 있는 몇 가지 요소 중에 하나가 이제 김유성의 지명이다라고 했는데요. 또 이 부분도 좀 흐름이 좀 바뀌고 있습니다. 뭐 당연히 기량만 놓고 보면 최대원은 맞는데 네. 최근에 뭐 두산 이영하, LG 김대현 선수의 과거 고등학교 시절 이 학교 폭력 의혹이 재점화가 되면서 좀 김유성 선수를 지명하는 거를 주저하는 그런 그렇죠. 흐름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최소 두세 개 구단 정도는 아예 김유성 선수를 지명하지 않는다라고 방침을 세웠다는 전혀 얘기도 생각이 없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뭐 하위 라운드에서라도 김유성을 아예 뽑지 않겠다 이런 지금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 구단 스카우트에서 아무래도 여론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라고 했고요. 그러면서 우리 구단은 아예 김유성을 지명하지 않는 쪽으로 김유성 지명을 배제하는 쪽으로 무게를 두고 있다고 했고요. 또 한 구단은 좀 안쓰러운 마음도 드러냈습니다. 이미 두세 차례 징계를 받은 선수고 스카우트 입장에서만 얘기하면 정말 놓칠 수 없는 선수는 맞다. 솔직하네요. 예, 그러면서 하지만 프로구단은 팬들의 관심과 사랑으로 움직이는데 이 부분 또한 그냥 무시할 수 없다는 얘기를 했고요. 아마도 그래서 지명을 하는 구단도 있겠지만 1라운드 지명 대상으로 보기는 너무 어려울 것 같다라고 또 예상을 했습니다. 기량만 놓고 보면 당연히 1라운드에서 지명될 수 있는 김유성 선수지만 아마도 이런 흐름을 생각했을 때 1라운드 지명은 어렵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됩니다. 전체적인 분위기로 봤을 때는 1라운드는 아니지만 결국 어느 팀이 지명을 할 것이다. 뭐 이게 기정사실이겠네요. 그렇습니다. 네네네. 네. 자, 이제 신인 드래프트는 사실 이제 오랜 아마추어 생활 동안 프로만 보고 달려온 선수들이 정말 이제 꿈의 무대, 결국에 각 구단의 미래가 달린 시간인데요. 자, 하지만 사실 이 지명 순번에 따라서 어떤 좌절을 하고 또 기뻐하고 그러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지난 3달 동안 신인 드래프트 취재하느라 고생하셨던 유세유 기자 감사합니다. 네. 네.